검찰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나오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고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1위 소식 오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내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당시는 어떤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당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9년 4월 22일에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먼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준비를 해서 3일 뒤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4월 26일에 검찰이 소환 일자를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에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고 노 전 대통령이 3일 뒤에 답변서를 받은 뒤에 그리고 또 날짜가 며칠 뒤에 소환 일자를 다시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앞에 있던 절차 자체가 모두 없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면 질의서 발송이라는 그런 단계 자체가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대할 때 검찰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면서 이제 서면 질의서를 먼저 발송을 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일자를 4월 30일로 결정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15일에 검찰 출석 일자를 통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일종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괘씸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을 길게 해서 보면은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해 그 10월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당시에도 거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구성이 돼서 특검에서도 대면 조사를 시도했었는데 일자까지 합의했다가 결국 청와대가 거부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으로 이 피소가 어떻게 돼 있었는데 당시 헌재에도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사법당국에서 불렀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조사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해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을 때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숙제를 이제부터는 좀 빨리 속도를 내서 하겠다. 그러니까 소환 날짜를 통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런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서면 질의 과정 절차를 검찰이 생략하고 곧장 일방적으로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라고 밝힌 이유. 혹시 어차피 서면 질의서를 보내도 지금까지의 검찰 조사나 이런 대응 태도를 볼 때는 뭐 질의서 어차피 답변 못 받을 거. 그리고 그냥 알아서 생략을 한 걸까요? 그래 보입니다. 일단 서면 질의서를 먼저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제가 뭐 여러 명의 평범한 그런 의뢰인들 사건을 함에 있어서 서면 질의서를 미리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고요. 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금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좀 구자용 차장님하고 같은 그런 견해인데요. 검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오늘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서면 질의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답변을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다면 자칫 이제 수사가 오히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려해서 아예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고 원칙에 따라서 서면 질의서 없이 바로 소환 통지를 내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좀 검찰 입장에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달 말 그리고 늦어도 다음 달 초 정도면은 각 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관심이 각 당 후보들 중에 이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
그래서 4월 초순 이후면 검찰에서 아무리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국민 관심을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후보들이 정해지기 이전,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을 때 검찰이 뭔가 이 성과를 내려고 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속도를 내서 성과를 내고 싶다. 자, 성과를 내고 싶다면 어떤 성과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손수호 변호사께서 검사라면 빨리 이렇게 조속히 불러서 뭘 제일 먼저 확인하고 묻겠습니까? 사실 그 검찰이 정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치인도 아니죠, 검사가. 네. 당연히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고 과연 기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부분 기소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네.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겠는데요. 혐의가 13가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세히 다 물어볼 것입니다. 그건 검사가 잘 할 테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청와대 측에서 이제 그 이유를 댔는데요. 그게 바로 북한이 도청 감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명 휴대전화를 대통령이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그러한 그 변명이 지금도 유효한지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고요. 네. 또 하나 만약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국가 관련해가지고 국가와 국방 관련해서 국정원장, 국가 이제 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현재 차명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지. 쓰지 않는다면 쓰라고 권유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네. 또한 두 번째는 매주 수요일 이제 집무실로 가지 않고 관저에서 이제 휴식 등을 취했습니다. 물론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논리도 폈지만요. 그렇다면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에 정말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치와 시술을 받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 관계자에게요,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일이 있을 거냐라고 물었을 때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례를 확인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서야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출두했을 때도 그때도 섰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검찰청 내에서 그대로 하게 될까요? 조사 장소나 방법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평검사가 조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대개 저렇게 오면은 서울지검장이 자기 방으로 모셔가지고 차 한 잔 정도 하고 이런저런 많이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이제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되게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7층에 녹화 영상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녹화 영상실에서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요,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녹화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받는 부분 때문에 출석을 거부하고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자, 녹화 영상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거부를 해왔던 건가요? 네,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대면 조사 일정을 잡았지만 2월 9일로 잡았지만 이제 특검 측에서 먼저 언론에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속이 파기되어서 조사 못 받겠다라고 대외적으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규철 당시 특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대면 조사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녹화와 녹음을 하겠다고 했고 또한 그 녹화를 거부하자 녹음이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당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이제 조사 당시에 진술을 녹화 또는 녹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했던 말 중에요. 앞부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자, 대면 조사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뭘 우려하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녹화를 하겠다. 자, 이 뜻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현행 법령부터 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244조의 2에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1항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뭐 경찰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이러한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상 녹화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검사의 조사를 받는 그런 피의자가 또한 피의자의 그 변호인이 오히려 먼저 요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경찰이나 검사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나 어떤 이상한 행동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녹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오히려 강압 수사라든지 뭐 최순실 씨가 강압 수사라고 이제 외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을 제기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들을 털고 가고 문제 없이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특검 측에서 먼저 녹화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피의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 대통령과의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한 예우 등등을 고려해서 상호 교섭을 하다가 녹화 녹음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대면 조사가 안 된 것이죠. 그러면 녹화 녹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왜 거부를 한 겁니까?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만스러웠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은 네. 검찰 측에서는 청와대에 가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영상 녹화를 안 하게 되면은 중간에 조사가 중단될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너무 검사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난 도저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난 조사 더 이상 못 받겠다. 1시간 받다 딱 끝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에 영상 녹화가 없게 되면은 서로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검찰에서는 우린 진짜 뭐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그랬더니 대통령은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녹화를 하자고 한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전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하고는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영상 녹화를 하든 안 하든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어디로 불러서 조사를 하든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 그리고 당연히 영상 녹화실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때는 녹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규정에 따르면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네. 저희 검찰에서 먼저 녹화를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물론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도 녹화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직 대통령 조사 당시에 녹화할 수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던 그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자, 출석을 여러 번 요구하는 재판관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재판에서 이미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 좀 답답합니다.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피청구인께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뭐가 잘못된지를 조금 정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피청구인의 2014년 4월 16일에 행적에 관해서 상당 부분 이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그날의 보고 지시에 대한 것은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당일 했던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답변서가 그에 좀 못 미치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2월 8일자로 피청구인께서 변론지일에 출석하시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좀 상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피청구인이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말씀 답변하십시오. 자,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끊임없이 출석을 요구를 했지만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있을 검찰의 출석 기일 통보에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문 목적만 말씀해 주세요. 방문 목적만 알려주세요. 목적만 좀 말씀해 주세요. 한명숙 씨가 진술 거부했죠? 저도 진술을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물으세요? 자, 삼성동 사저로 정송주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를 담당했던 헤어 디자이너가 방문을 했습니다. 자, 머리 손질을 했다는 것, 외출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진상이야 뭐 박 대통령 본인 말고는 알기가 좀 어렵겠지만 네. 상당히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4년 동안 그 청와대 관저에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머리 손질을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이제 손질해주는 머리를 만져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성의 법칙이 아직까지는 계속 좀 작용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도 오랫동안 안 하면은 좀 이렇게 익숙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갑자기 4년 동안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만져주는 머리 손질을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 이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그런 그 흐트러진 모습으로 만나기도 좀 어렵고 이런 측면에서 그냥 관성대로 해오던 사람에게 머리를 맡겨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관성 때문에 온 게 아니겠냐 이런 추론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자들이 어쨌든 정성중 씨가 들어간 다음에 혹시 오늘 뭐 어디 외부 행사 밖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기다렸었는데 결국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머리 손질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어제 정성주 원장을 만나러 청담에 있는 그 미용실을 찾아갔었는데 실제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답변을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다른 이제 안내하는 분이랑 잡담을 하고 있던 중에 저를 손님으로 착각을 해서 웃으면서 맞이를 하다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다시 표정이 딱 굳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제가 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나오던 날 그날도 머리 손질을 해줬냐 이렇게 뭐 물어보니까 왜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냐, 그런 사소한 것까지 알려고 하느냐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출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서 계속 머리 손질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김동엽 기자의 오늘 헤어스타일이 정성주 원장의 한 머리는 아니죠? 거기가 너무 비싸서 제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